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 첫 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야기를 해나갈 송은주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제목 그대로 제가 프랑스에서 보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프랑스 하면 다들 파리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저는 현재 파리는 아니고 프랑스의 한 지방 도시에 살고 있고요. 다큐멘터리를 공부했고 많이 좋아하는데 요즘은 전만큼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저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동기부여도 하고 또 기록으로 남기고 다른 다큐멘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조금 더 이 팟캐스트의 성격을 말씀드리자면 매주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중 한 편을 본 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랑스는 한국보다는 영화관 개봉 다큐멘터리가 많긴 한데요. 아무래도 극영화에 비해서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다큐멘터리가 개봉하지 않는 주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주에는 이미 개봉해서 상영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못 봤던 다큐를 늦게라도 보고 이야기하거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본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영화 개봉일이 수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요일에 영화를 보고 녹음 후 금요일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늦어지면 토요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10월 첫째 주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총 3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레아 클레르몽 디옹과 길렌 마호아의 Je vous salue salope, la misogynie au temps du numérique입니다. 제목이 좀 도발적인데요. Je vous salue salope은 가톨릭의 기도문 성모송 Je vous salue Marie에서 차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르 코달의 영화 마리아에게 경배를 의 프랑스 원제가 Je vous salue Marie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마리 대신 마리아 대신 살롭, 한국어로는 쌍년, 잡년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쌍년에게 경배를 이 정도 되겠죠? 아무튼 디지털 시대의 미소지니를 부제로 달아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여성 혐오를 이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에서 그 흔적들을 추적하면서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는 브리스 그라벨의 네지데 드제니입니다. 한국어로 제목을 직역하면 천재의 아이디어들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형 할인 매장 체인의 대표인 필립 지네스테에 대한 인물 다큐로 보입니다. 이 제목 또한 이 대형 할인 매장의 캐치프레이즈에서 따온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 주 개봉 다큐멘터리 영화는 오늘 제가 이야기할 클레르 시몽의 Notre Corps입니다. 제목을 한국어로 직역하자면 우리의 몸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레르 시몽 감독은 시나리오, 극영화 연출, 다큐멘터리 연출 등 영화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감독이신데요. 찾아보니까 55년생이시더라고요. 이제 곧 이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최근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는 파리의 국립영화학교인 라페미스의 입시시험을 다룬 르콩쿠르 프랑스 영화학교 입시전쟁이 한국의 몇몇 영화제에서 상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매우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우리의 몸 또한 최근 열렸던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고 오신 분도 있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 팟캐스트를 처음 구상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프랑스에서 보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국어로 말하는 이 팟캐스트에 수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보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한국에서 개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개봉을 한다고 해도 한참 늦게 있다가 개봉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시차의 문제 때문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 팟캐스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 스스로를 위해서이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드니까 이게 또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유들을 좀 쥐어 짜내서 찾아봤어요. 그렇게 찾은 이유 중 하나는 이 방송을 프랑스에 살고 있는 다른 한국어 화자분들이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분들과는 제가 시차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찾은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영화제에서 소개되는 다큐멘터리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과 프랑스 거리는 멀지만 어쨌든 같은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한국에도 계시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개봉 영화가 아닌 다른 플랫폼,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보게 되는 영화들을 소개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충분히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죠. 영화의 시작은 이제 감독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처음에 시작된 시발점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크리스티나 라그젠이 2년여간 치료를 위해 여성의학 병동을 다녔다고 해요. 이제 그때 의료인들과 환자들과 나눈 경험들을 감독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성의학과는 여성이라면 살면서 생애 주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꼭 들리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감독은 파리 29,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직접 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삶이 시작되고 끝이 나는 병원, 여성의학과의 모습을 이 다큐멘터리에 담았습니다. 영화의 구성은 여성의 삶의 주기, 생애 주기를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를 제외하고 가장 어린 15살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임신 중절을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는데요. 감독은 앞에 놓여진 상황을 묵묵히 롱테이크로 바라봅니다. 근데 이제 그 장소가 진료실이다 보니 내원한 이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 의료진의 문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관객들은 의료인과 함께 내원한 이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독이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다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 순간이 그 이야기가 발화되는 순간인 거죠. 효과적인 문진을 위해서는 아주 직선적인 그리고 개인의 내밀한 부분을 묻는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와 직업을 지나 개인의 생활 습관, 애정관계, 그리고 여성의학과인 만큼 상황에 따라 성관계 횟수 등 이제 어쩌다 보니 관객인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들을 알게 됩니다. 영화는 대부분 이런 문진들의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긴 인터뷰 같기도 한 문진의 장면이 지난 뒤 다시 영화 안에서 다뤄지는 인물은 극히 드뭅니다. 한번 나와서 이제 지나가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더 다른 점을 알아갈 수가 없죠. 이렇게 인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정렬로 여성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각 인물들에 이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진의 효과라고 할까요? 인물들의 자신의 몸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실은 그들의 삶이 상상이 가고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에 이입이 됩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사실 2시간 48분이나 되는 러닝타임이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각자의 생애 주기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같이 살아내고 공감하기에는
이런 롱테이크의 문진 장면들이 꼭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긴 러닝타임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은 짧은 러닝타임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긴 러닝타임을 선호하시나요?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영화관 경험이 매우 늦은 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영화관이라는 곳을 가봤는데요. 그렇게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두세 편씩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그때는 사실 반쯤은 시간을 죽이러 가는 거였던지라 영화가 길면 너무 좋았어요. 같은 값인데 영화관에 더 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나올 때였는데 그 시리즈를 매우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도 재밌는데 길기도 길어서 정말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대학에서 영화과에 들어가고 영화를 보는 것이 일이 되면서 점점 짧은 영화를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를 살면서 긴 영화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체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80분에서 90분 사이의 러닝타임을 가장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긴 러닝타임 영화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저 이제 몸과 마음의 준비가 2배, 3배로 이제 필요한 거죠. 제가 영화관에서 본 가장 긴 영화는 프레드릭 와이즈먼 감독님의 시티홀이었습니다. 4시간에 가까운 러닝타임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 다이렉트 시네마 감독님답게 이분의 시선도 참 길죠. 사실 중간에 보다가 졸았거든요. 하지만 감독님의 메시지를 읽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 않았나 혼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울 아트시네마에서 상영할 때 봤는데 상영 중 존 사람이 저뿐만은 아니지 않을까 감히 짐작해 봅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오죠. 임신 중절을 원하는 소녀에 이어 등장하는 인물은 24살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 또한 임신 중절을 원하고 의사와 상담 후 약물을 통한 임신 중절 절차를 거치는데요. 의료인은 환자에게 설명하면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약물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배우는 점이 있어서 이 영화를 보는 여성들에게 의학적인 정보를 주는 역할도 이 다큐멘터리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임신 14주 혹은 마지막 월경 시작일로부터 16주까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제 그 기간 안에 임신 중절은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돼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호르몬 처방을 받으러 온 성전환 소년과 엄마, 호르몬 처방을 받기 시작한 지 5년이 된 청년의 문진 시간이 이어집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건강과 몸을 다루는 곳이지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직접적으로 다뤄지는 곳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이 장면을 보면서 들었는데요. 아직 신체적인 외과 수술을 하지 않은 소년에게 의사가 앞으로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거든요. 자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정자를 기증받아 스스로 아이를 임신해서 생물학적 자녀를 가질 수 있지만 자궁을 재 것이 그 일은 불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곧 성인을 앞두고 있는 소년에게 가족, 여자친구, 친구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해보라고 권유를 해주더라고요. 이어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둔 환자들, 아기를 가지고 싶어 노력하는 커플, 난자 채취술을 받는 여성의 수술 장면,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여성, 체외 수정이 이루어지는 실험실과 자세한 공정, 만삭의 당뇨병을 가지고 있지만 거주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혼자서 출산을 하러 와서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아이를 낳는 여성, 제왕절개 수술로 쌍둥이를 출산하는 여성, 출산 후 아기와 병실에 있는 여성 등 영화는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임신 출산기를 지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인물로 영화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임신 중인 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방암으로 가슴절제술을 받은 환자, 자궁에 생긴 종양으로 치료 후에는 임신 능력을 잃게 되고 바로 완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젊은 여성 환자 등 이제는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수술을 위해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 가슴절제술 후에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중년 여성, 완경을 준비하기 위해 에스트로겐 호르몬 처방을 줄여야 하는 성전환 여성, 그리고 이제는 치료법이 듣지 않아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노년의 여성까지 영화는 이렇게 여성의 삶을 살아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가 조금 놀라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감독 본인이 환자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촬영 중에 팔 아래에 멍울이 느껴지는 것을 발견해서 자신이 촬영 중이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치료도 받게 되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뒤에 서는 것과 앞에 서는 거는 또 다른 경험이니까요. 영화에서 감독은 여성의 다양한 몸을 보여줍니다. 유방암 검사를 받는 여성의 벗은 가슴을 보여주고,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여성의 몸을 보여주고, 가슴 절제술 후 흉터가 남은 빈 가슴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감독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여성의 몸이 감춰져 있기만 하다면 여성들이 몸으로 겪는 고통은 짐작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말이 가장 와닿았던 장면은 사실 제왕절개 장면이었습니다. 출산 장면은 이미 여러 매체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왕절개 장면도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본 장면은 좀 많이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낸다는 것은 상식으로는 알고 있었는데요. 배를 가르는 순간 양수가 그 구멍 뚫린 호스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굉장히 강한 압력으로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그걸 상상을 못하고 있었어요.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출산은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일이구나. 정말 생사를 찢는 경험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게 다큐멘터리 이미지가 주는 힘이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아마도 수술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궁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인 것 같아요. 중년의 여성이 수술대 위에 누워있고 마취를 하는 장면을 아주 길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좀 짧게 마취 후 수술을 위해 의료진들에게 다뤄지는 여성의 몸이 나오거든요. 이제 수술 부위를 만지고 수술을 위해서 배 위에 펜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이번 DMZ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소개한 글이 병원은 사적인 몸이 공적인 대상이 되는 장소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돼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문장의 의미를 가장 크게 느꼈습니다. 마취 후 자율성을 잃은 몸을 보는 게 꽤나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환자분께서 마취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의료진들한테도 말을 걸고 이름을 묻기도 하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있는 감독에게도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제 자율성을 잃은 그 몸이 되어버린 그분을 보는 게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게 정말 그냥 몸인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떠한 대상이 되어버린 몸을 보는 게 기분이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 딱 한 번 병원 바깥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 앞에서 여성의학과 진료 중 폭력에 대해 규탄하는 시위를 찍은 건데요. 진료 중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또한 문제가 되죠. 아무래도 예민하고 내밀한 부위를 진찰하는데 환자의 의견은 듣지 않고 거칠게 진료하는 것 또한 폭력에 해당하고요. 한국은 진료실에 간호사분들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프랑스는 대부분 의사 혼자서 진료를 보거든요. 제가 진료를 보러 다니는 여성의학과 의사의 경우도 진료실에 혼자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의사와 닫힌 공간에 단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학과 특성상 환자만 거의 반라인 상태로 의료인 앞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는 경우가 생기고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의료인들이 더 조심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성의학과는 여성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곳인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성의학과 방문을 주저하고 그러다가 병을 키우게 되는 이들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영화는 머리를 짧게 자른 감독의 모습에 이제는 유방암 치료가 끝났고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는 감독의 나레이션으로 끝을 맺습니다. 힘차게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감독의 모습, 그리고 열심히 굴러가는 자전거 바퀴의 이미지 위로 크레딧이 오르는데요. 이 영화의 음악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나오는 가사곡을 제외하고는 아주 제한적으로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장면의 전환이랄지 인물의 감정에 따라서 핸드펜, 그 뒤집어 놓은 양푼처럼 생긴 악기인데 영롱한 소리가 나는 악기 있잖아요. 그 악기의 연주가 조금씩 나오면서 이제 이 영화의 분위기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고 발견한 것이 많은 영화였는데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즐거움 중 하나는 다른 이들의 삶을 발견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시각과 삶도 넓어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혹시 계실지도 모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만들기는 버거워서 그냥 제가 이미 가지고 있던 블로그를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blog.naver.com/훈주송 HEUNJUSONG 에 들어가시면 프다보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봅니다를 줄여서 프다보로 부르려고 해요. 네, 이제 거기에 이번 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의 이미지 및 정보들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